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할까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영어 거를 가지고 그냥 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좀 하시라고 빨리 이해하고 그냥 빨리 점검하고 그러시라고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문제 맞게 이제 의역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요. 이제 방망이죠. 야구 방망이에 이제 공을 딱 맞은 후에 이제 높이 올라갈 거잖아요. 땅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해놨는데 이 HT라고 하는 거는 지면 위의 높이, T는 공을 친 후에 시간을 나타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맞는 순간이죠. 맞는 순간, 방망이에 맞는 순간 지면 위에서의 공의 높이죠. 자, 여기서는 맞은 후에 공의 높이니까 이게 맞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뭐죠? t 이퀄 0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제로니까 1.2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지금 높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h가 0일 때죠. 0. 높이가 0일 때니까 이제 그때 값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8t의 제곱 그리고 21t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건 뭐 계산기를 쓰게 돼 있죠, 지금. 타임전 1부터 AA는 계산기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산기를 쓰게 돼 있어서 계산기 써가지고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이거 바로 넣고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아마 뭐가 나오죠? 4.3에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4.32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4.43 요거 쓰시면 되고요. t값은 당연히 0보다 클 때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기 다루는 거는 이건 이제 계산기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기를 못 다룬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계산기는 뭐 잘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계산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의역에 대해서 t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높이에 대한 이야기라서 처음 쳤을 때 높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이 t값이잖아요. 이 t값이 되는 거고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 값이 얘니까 당연히 t의 값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데 이게 상당히 쉽죠 문제가. 자, 1번 문제라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이죠. 공연 티켓의 가격에 대해서 어른 가격이 얼마, 어린이 가격, 학생 가격이 얼마다. 총 600장의 티켓이 판매되었고 총 얻은 금액. 이게 이제 7,816달러다. 여기서 이제 요 말도 중요하죠. 어린이 티켓보다 2배 더 많이 팔렸다. 요건데 요 세 개를 가지고 식을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성인 티켓 수가 이거고 어린이 티켓 수, 학생 티켓 수가 Z니까 당연히 이제 위에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X 세 가지 방정식이 되니까 그 첫 번째 방정식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걸로 즉 X 더하기 요거죠, 요거. X 더하기 Y 더하기 Z 총 600장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가격이죠, 이제 총 금액. 이 가격이 15달러니까 어떻게 되죠? 티켓 수가 X였으니까 15X가 되겠죠. 따라서 15X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해선 10Y가 되고 학생에 대해선 12의 Z 가격이 이만큼 되잖아요. 다 합치면 이게 7,816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인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방법이죠. 요게 아랫게. 그러니까 어린이의 티켓보다 성인의 티켓이 2배가 더 많이 팔렸으니까 X라고 하는 값은 이 Y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여기다 이제 각각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제 한 예를 들어주면 뭐 X가 2Y니까 넣어주면은 3Y 플러스 Z가 600이죠. 600이 될 거고 X가 2Y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30 여기 이제 30Y가 되고 결국에 이제 40Y 플러스 이 12의 Z값이 7816이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기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편하죠. 빨리빨리 입력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고 그다음에 138 이거겠죠. 자,
자, 이제 능숙하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 쪽하고 다른 거는 참 이게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죠. 이거 뭐 연립하는 것도 약분 시켜 놓고 Z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수준 자체가 이제 보통 영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테이티스틱스 2 정도 레벨이죠. 이제 카이 스퀘어 해서 카이 스퀘어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합니다. 5%의 유의 수준이 있습니다. 자, 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이게 공정한지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0번을 굴리고 있죠. 그리고 관찰된 그 눈의 수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기묘가설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적어봐라. 이 공정성에 대한 거기니까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H0로 대립가설을 보통 H1으로 하죠. 그러니까 대립이라는 말 자체가 얼터너티브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1이라고 하는 H0로 가는 기무가설은 공정하다. 주사위가 공정하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H1을 귀무 대립가설이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를 잘 읽고 이제 그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이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설에 대한 검정에는 분포를 여러 가지 쓰죠. 가장 기본이 이제 정규 분포고, 그리고 T 분포도 있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카이 제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화성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선 지금 그런 정도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쓰는 거는 정규분포를 참 많이 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카이 제곱은 뭐냐면 그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 때 표준화 시키는 거 있죠. 그 표준화를 할 때 이제 Z값 쓰잖아요. 이걸 쓰죠. x-m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쓰고 보통 이제 이 카이 제곱에서는 여기를 뮤라고 많이 쓰는데 뮤라고도 많이 쓰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평균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뭘 한 거냐면은 이 값들의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Z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의 제곱이에요. 제곱. 그래서 이제 카이 제곱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값들을 그 값들에 대한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Z라고 했을 때 그 값들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이제 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제 이렇게 써주고 제곱이고 이때는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자유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얼마를 쓰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즉 이제 어떤 특별한 모집단이 주어져 있을 때에 그 모집단에 해당하는 걸 몽땅 다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모평균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모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평균 일부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간단하게는 무슨 뭐 공장에서 뭘 생산할 때 이 물건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데 생산한 물건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때의 그 표본을 보통 X바라고 하잖아요. 요거 이 X바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하죠. 그래서 분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뭐라죠? 요걸 n으로 나누지 않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n으로 썼다가 몇 년 전에 바뀌어서 이제 n-1로 쓰기로 시작했고 자 이때 주어져 있는 요 값에 r = 1부터 n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r이라고 하는 건 이항분포에서 많이 쓰니까 i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거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게 분산이잖아요. 분산 편차죠. 요 편차 요거 이제 제곱을 쓰겠죠. 자 이때 이제 요 값을 이게 이제 요 아래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넘겨주면은 이게 이제 n-1의 s의 제곱이 이제 i = 1에서 편차의 제곱에 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을 이 모양을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분산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분산으로 나눈 거. 요 모양이잖아요. 요 안에 있는 요 모양이 얘네들이죠. 요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표본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x 바로 쓰겠죠.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는 이제 뭐 대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6개니까 n-를 쓰죠. 하나쯤은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n이 주어져 있을 때의 자유도는 n-1이죠. 따라서 얼마죠? 6-1이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이 되고요. 1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빈도수. 예상되는 빈도수를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대치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 6개에 대해서 총합이 발생했던 총합이 60번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value잖아요. 이 p-value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자유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 있죠, 여기.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p-value도 중요한 거예요. 이 p-value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이 그 규모 가설 있죠? 이 규모 가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 거죠. 규모 가설에 대한 그 주장이 이 주장이 맞다 이거죠. 그 맞을 확률이에요. 이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규모 가설이 공정하다. 즉 이 공정하다는 게 맞을 확률. 당연히 이 확률이 커버리면 확률이 이제 커버리면은 뭐죠? 공정하다는 거잖아요. 공정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그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기각시킬 수 없겠죠. 이게 확률이 작아지면 그럼 당연히 기각을 시키겠죠. 이런 거예요. 그 유의수준보다 이제 높냐 낮냐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것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 주장이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작다라고 하면은 맞을 확률이 작은 거니까 그때는 이제 쓰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 이 편차죠, 편차. 즉 차이가 크냐 작냐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쭉 이제 이거 한 번만 설명드리면 뒤에서 할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요걸 쓰잖아요. 이 표본 평균하고 이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죠. 뭐 간단하게 또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 평균에 대해서 이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또 당연히 이제 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시키겠죠. 그리고 차이가 작다면 이 평균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기각시킬 수가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그렇고 이게 이제 그 편차로 따져주면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기각이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카이 제곱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죠? 자, 이 제곱이 이제 그 자유도가 5죠. 5일 때의 값이고 이거 그냥 다 자료에서 넣어주면 되죠. 요 과정을 거쳐서 해줬으니까 계산기 두시면 돼요, 그냥.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얼마가 나오죠, 이거? 0.287이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게 유의 수준이 5%였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지금 0.5보다 더 크니까 이게 뭐죠? 규모 가설이 이 주장이 맞을 확률이죠. 그 맞을 확률이 더 높죠. 더 높기 때문에 기각시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5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뭐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기각 안 시킵니다. 즉 공정합니다. 그 얘기죠. 조사 결과와 그 이유를 말하십시오. 이제 이건데, 그죠? 그래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p-value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p-value의 값이 유의 수준이 0.5보다 크기 때문이죠. 얘가 크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 유의 수준 이 값이 이제 이거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보여주셔도 되고. 크기 때문에 기각시키기에는
조건이 불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크다라고 크기 때문에 이게 말 표현이 좀 그렇죠. 기각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기각시키기에는 뭐 이런 말 써도 돼요. 얘는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말 쓰셔도 좋고, p-value가 더 크기 때문에 유의 수준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없죠. 이거를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라고 이제 수영도를 그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3개와 4개가 있죠. 그러니까 갈색 양말이 3개가 있고 검은색 양말이 4개가 주어져 있다. 서랍 속에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뭐 그냥 표현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튼 여기 이렇게 이제 서랍 속에 뭐가 있냐면은 갈색 양말이 있고, 갈색이 좀 표현이 안 돼서 양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 양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한 번씩 뽑는 거죠. 이제 처음 뽑았을 때에 이게 갈색일 확률 3개죠. 7개 중에 3개고, 다시 이제 이거를 분리해서 그럼 첫 번째 나올 확률이 검은색일 확률은 당연히 7분의 4가 되겠죠. 자, 이게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확률, 이미 하나를 써서 빼 나왔으니까 6개가 남죠. 그 6개에서 이제 갈색은 2개가 남고, 아직 검은색은 몇 개 있죠? 4개 있죠. 따라서 6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검은색인 걸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갈색은 아직 안 뽑았죠. 따라서 6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블랙이 되는 경우는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여기도 6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같은 색상의 양말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니까 여기 좀 보시면은 일단은 브라운이다, 갈색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색 2개인 경우와, 이게 이제 블랙이면은 블랙인 경우와 블랙인 경우, 이거거나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곱으로 표현해 주면 되니까. 자, 2번하고 3번을 제가 이제 같이 풀게요. 자, 2번에 해당하는 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7분의 3 곱하기 2고 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7분의 4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가정할 때 이 사건을 보통 우리가 이제 2라고 해주면은 그게 갈색이다. 갈색인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뭐 A라고 하면은 가질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따라서 이게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조건하에, 가정보다 조건이죠. 같은 색의 양말이 일어나는 사건을 2라고 했을 때 2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자, 이 값은 이렇게 2가 되는 경우죠. B가 아니고. 이게 이제 2가 되는 경우니까 그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이 P2라고 하는 게 얘잖아요. 2번이잖아요. 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에, 여기다 좀 크게 쓸까요? 자, 3번은 이거에 대해서 얘죠. 따라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걸 위에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뭐 이게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게 일어날 확률, 이 내용이고, 간단하게 이건 이제 벤 다이그램에서 제가 이제 많이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어떤 거죠?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쓰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쓰는 거죠. 확률 전체를 쓰지 않아도 그 개수로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그 속에서 네가 일어날 확률, 요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의 개수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조건부 확률은 표가 원래 가장 좋아요. 여기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무튼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써주시면 되고, 5번 문제는 그 좀 아쉬운 게, 지금 이거 그래도 이게 이제 AI 이제 IB 문제인데, 오히려 문제 자체를 좀 극한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도 이제 인피니트를 다루는 게 훨씬 날 텐데, 여기서는 아주 가볍게 지금 다루고 있죠. 문제도 그냥 등비수열
등비수열 쪽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서 이게 조금 이런 문제를 왜 냈지? 이거 무한히 갔을 때 멈추는 경우까지 좀 얘기를 해줘야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1.8m죠. 처음에 이제 여기가 1.8m였고 그리고 얘가 한번 튕겨서 올라갈 때에 다시 올라가면 바로 이전 거에 뭐죠? 85%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85%면은 85%면은 100분의 85가 되고 뭐 계산기 뜨시면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죠? 20분의 5일은 5, 57에 35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20분의 17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100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 여섯 번째로 튕긴 후에 도달한 높이, 그러니까 최대 높이만 구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여섯 번째를 튕겼잖아요. 얘가 한 번 튕길 때마다 이거에 얼마큼 튀어오르죠? 100분의 85만큼 튀어오르죠. 이거죠, 이거. 한 번 튕기면은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예요. 근데 여섯 번을 튕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번째 튕기는 거는 다시 이거의 제곱만큼이겠죠. 현재 높이가 이거였고 그거에 다시 100분의 85니까. 그럼 그 다음도 현재 이거일 때에 얼마죠? 여기에 현재 높이가 이겁니다. 이거에 다시 100분의 85만큼 튕겨 오르니까 이제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6제곱을 해주면 되죠. 자, 계산기 빨리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시면은 여기 아마 0.678 얼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센치 쪽이냐 뭐 미터냐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이게 미터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놓여 있는 미터로는 이게 0.678m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자, 이런 경우라서 이게 68cm 정도가 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반올림을 해주면 0.68이 될 거고요. 미터죠, 미터. 따라 센치로 바꾸면은 68cm가 됩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고요. 자, 이때에 첫 번째 튕긴 후 도달한 최대 높이가 이게 이제 10cm보다 큰 횟수. 10cm보다 큰 횟수. 10cm면은 이제 이게 0.1m니까요. 지금 미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가 좀 더 편하겠죠, 여기서. 센치가 더 편하려나? 아무튼 보십시오. 그럼 이 관계로 이거를 계산을 해 주는 거는 이거잖아요, 원래. 1.8에 100분의 85죠. 이거에 대해서 그 n제곱이 이게 0.1보다 크게 되는 n 값을 찾아주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가 최소한 0.1m 보다는 크냐 이건데 아니 이거 n 값 그냥 막 이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한번 10번 정도 넣어주시고 계산기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은 아마 이 n 값이 얼마가 나오죠? 이게 이제 아마 17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식을 세울 줄 아냐?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이 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공을 떨어뜨린 지점에서 네 번째 튀는 지점까지 공이 이동한 총 수직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건데 이것도 몇 번 안 돼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공을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린 시점에서부터 즉 이 1.8을 포함하란 얘기예요. 그럼 1.8에다가 얘는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만큼은 내려온 거예요. 이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항상 두 번씩 나오죠. 또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두 번, 내려올 때 여기 한 번, 두 번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왔다가 이것보다 만큼 튕겼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 값들이. 얘가 여기서 하면 이거는 하나만 내려왔고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100분의 85%만큼 100분의 85만큼이죠.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만큼을 다시 내려오니까 전부 두 번이죠.
자,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1.8 곱하기 100분의 85가 되니까 아마 얘도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 한번 튕겨 올라갔으니까 100분의 8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다시 튕겨 올라가잖아요, 또. 그 다음이 또 그거에 100분의 85의 이제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100분의 85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뭐 잽싸게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 값은 이제 이거 못 쓰시면 되죠. 이게 좀 더 많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많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에다가 이게 지금 1-100분의 85 이거 분의 첫 번째 항을 100분의 85로 두고요. 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1-100분의 85의 항은 3번. 그래서 이제 세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산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 이거 해 두시고 이제 계산은 뭐 빠르게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하셔가지고 계산 결과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게 이제 계산기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가만있어 봐. 이게 얼마가 나오죠? 계산 정도를 이거 이제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직접 해볼까요, 이거를? 이게 아마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9점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고, 자 여기다 할게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게 아마 9.6718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따라서 9.67 정도로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미터 단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이 식을 세우는 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항상 이런 거죠. 바로 이전 거에 여기가 그러니까 1.8에 이게 이제 100분의 85의 높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현재 높이가 이건데 그 높이에 대해서 다시 이 높이에 이게 이제 이 100분의 85만큼 다시 늘어나니까 현재 높이가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 높이는 현재 높이인 100분의 85에 곱하기 다시 100분의 85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식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식다음에 뭐 계산이야 계산기 있으시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문제 6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타임점프 2보다는 제가 볼 때는 타임전 1이 항상 AI는 좀 유리하려나요? AI 쪽은 타임전 2가 오히려 더 좀 쉽던데. 자, 보시면 이제 막대기둥에 경사진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이 경사가 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판판하지 않고 좌표계 원점5를 이제 써놨고 이 꼭대기 좌표를 그러니까 높이가 이게 5.8인 거예요. 지금 그죠? 요걸 해놓고 밧줄로 고정을 시키는데 그 고정시키는 지점 하나를 이렇게 좌표를 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에 A에서 F까지 이 직선으로 팽팽하게 이제 고정을 시켜놓은 거고요. 벡터 AF를 구하십시오.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종점 마이너스 시점의 개념으로 쓰는 거죠. 자, 벡터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죠. 여기를 시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종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종점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원점 5를 이제 위치 벡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5를 기준을 두고 이 벡터의 시점의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벡터를 시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 이쪽을 나타내는 벡터가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벡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뭐죠? 두 벡터에 대해서는 AF를 계산하는 거는
벡터 AF였기 때문에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A에서 F로 가는 벡터를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벡터를 얘기했으니까 벡터 5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시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종점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을 찾으시면 돼요. 자, 계산은 이제 이게 F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성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0,0,5.8이 되고요. 이거에서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좌표가 있죠. 벡터에 해당하는 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4.5,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5, 그리고 0.3이니까 이게 얼마죠? 6.1이 되나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해놓고 문제에서는 이제 밧줄에 대한 그 길이가 뭐냐? 그러니까 벡터를 찾아놨으니까 이게 밧줄에 대한 벡터잖아요. 따라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즉 벡터 AF의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고, 이 벡터 AF 항상 이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지는 건 뭐죠? 원점이죠, 항상.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해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루트에 얼마죠? 마이너스 3.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5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6.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아시죠? 계산기 빨리빨리 쓰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이게 8.228 얼마나 나갈 텐데, 따라서 우리는 8.23 정도를 쓰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요 팩터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건 이제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뭐라 그랬죠? 요 팩터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다. 항상 팩터는 이런 모양이니까. 자, 종점을 나타내는 팩터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나타내는 팩터를 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삼각형법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거고요.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밧줄이 이루는 각도 FAO 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 모양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은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었고요. 이 플랫폼이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밧줄이 되어 있죠. F가 있고 O가 있고 A가 있는데, 이게 문제에서는 여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각이 얼마냐? 자, 이걸 물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 이제 되실 텐데, 각도를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지금 벡터가 나와 있어서 내적을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적과 얘와 이 두 벡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에 대해서 이거 내적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계산하셔도 좋고, 또는 이 길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O에서 A까지의 그 길이에 대해서 지금 이 좌표가 다시 써주면 0,0,5.8이고, 요거 좌표가 3.2, 4.5, 마이너스 0.3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 나오죠. 당연히 이제 이게 원점이니까 그 0,0,0에서 이 사이의 거리, 그냥 거리 공식 그냥 써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이게? 이게 아마 5.8 정도 나올 거예요. 아니, 5.8 정도가 아니라 이건 높이잖아요, 그냥. 높이는 5.8이죠. 여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요거 쓰시면 되죠. 요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관련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게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8.23 정도 나오던가 그럴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이게 8. 아니죠. F 여기가 8.23이죠. 죄송합니다. 요거 썼으니까. 요게 되는 거고요. 이게 OA 값이 요게 이제 좀 이게 복잡하죠. 이게 아마 요 길이가 이게 뭐 5. 웬만하면 계산기에서 반올림이 되는 경우면은 제가 이렇게 경우를 표현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각 세타에 대해서는 뭘 쓰죠?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되고, 코사인 법칙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각 각에 뭘 알 수 있죠?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거에 2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어떻게 되죠? 코사인 법칙 변형한 겁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이게 이제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따라서 저거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죠? 두 변과 사이각 요거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이 이제 5.8이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어떻게 되죠? 8.23 곱하기 5.53 요거 써주면 되고요. 이거 분의 이제 얘네들의 제곱이죠. 8.2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이거 끊어놨던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5.5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5.8의 제곱을 쓰시면 되죠. 자, 계산기 막 후딱후딱 이게 두드리시면은 0.70 7103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103 이렇게 나가니까 반올림이 안 되죠. 따라서 710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이제 이 내적 이용해도 되잖아요. 내적 이용해서 이거 계산하셔도 좋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를 좀 드리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될 겁니다. 즉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AF와 벡터 AO가 되죠. 자, 이 내적은 어떻게 되죠? 벡터 AF 곱 절대값이고요. AO의 절대값에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코사인 값을 또 계산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드린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뭘 이용하면 되죠? 넓이 이용하셔도 돼요. 이게 넓이를 이용해서 또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내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방법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막 후딱후딱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계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기가 없으면 문제나 이런 걸 낼 때 수치를 이런 식으로 못 줘요.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시험인데 계산을 당연히 못 하겠죠. 계산기를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이제 드리는 거고.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요거는 이제 슬롭 필드죠. 이제 오일러 메소드를 이용한 슬롭 필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이전 AA 그 과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을 여기서 좀 다룬 거라서 아마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이게 원래 x 값은 이제 스텝을 주죠. 거기서 이제 스텝을 h로 만약에 줬다면 스텝 값을 h로 줬을 때 단위를 주는 거예요. 단위를. 이때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는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저 h 값을 이제 넣어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수열에서의 점화식처럼 이런 점화 관계를 만들어서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 자, 이런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yn이고요. 플러스 저 h에다가 바로 이전 거죠. 요 xn, yn 값. 이걸 대입해서 y 값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이거. 자, 이제 이런 경우인데 자세한 건 이제 요거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자, 이건데 이제 이 식 문제에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부 해가 극대점과 극소점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기억 부분 놓여 있게 되는 곡선의 방정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 극대점과 극소점이 놓여 있게 되는 그 방정식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y 프라임이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dx분의 dy가 나와 있으니까 기억에 대한 내용은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y가 0일 때겠죠. 따라서 그 곡선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위에 있게 됩니다. 이 모양이 될 거고요. 그다음 니은은 이 곡선을 스케치하십시오라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을 스케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다가 찍을 때는 값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2차식이기 때문에 1 넣어주거나 마이너스 1 넣어주거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이게 갑자기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8로 여기 되고 네, 여기서도 이제 이걸 글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한 2분의 여기 중간 사이 여기 있으니까 얼마 정도 한 2분의 3 정도 넣어보세요. 2분의 3 정도 넣어주면은 한 4.5 정도 모양이 나오죠. 4.5 정도 넣으면 한 이쯤 있을 테니까 한 요쯤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럼 중간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그 계산하시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2분의 3 값이고 한 요쯤 되겠죠. 요 중간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이쪽은 이렇게 선을 잇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모양 여기만 좀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중근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모양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두껍게 해버릴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그려준 거고요. 저게 이제 니은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 미분 방정식에는 극대점과 극소점을 갖는다. 근데 0,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스케치하십시오. 자, 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극대점, 극소점에 관련돼 있는 함수잖아요. 따라서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여기 이제 요걸 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 극대점과 극소점을 갖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뭐 이게 해가 이거 2차니까 이제 3차 정도가 나오겠죠. 3차와 좀 비슷한 형태가 나올 텐데 이제 그 모양을 대충 여기다 그려주되 극대와 극소가 반드시 이 2차와 걸리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극소에 해당하는 것도 바로 이걸 지나는 요 점에서 생기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 간단하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뒤쪽은 뭐 그 임의로 그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극대점 여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 뭐 내려가서 이쪽 부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극대극소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죠 이게. 당연히 이제 0, 마이너스는 지나야 되겠죠. 의도한 바가 그거니까. 자 이런 정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거 표현하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문제 의도를 좀 정확히 알면 되죠.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라서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에 8번 문제는 이건 뭐 더 어려울 게 없죠. 지금 이게 미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dx분의 dy가 바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건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곱의 미분법 그냥 쓰셔서 뭐 전개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플러스에 그대로 두시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셔도 좋고 그냥 두셔도 좋고 얼마가 되죠? 2가 빠져나가네요.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편한지는 이게 뒤에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뭐죠 이게? 한 번 더 미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번 더 미분하는 경우라면 그냥 둬도 좋고 뭐 가끔은 정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건 펼쳐놔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x의 2x제곱 지금 곱의 미분법이 한 번 더 있죠 여기 지금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의 2x제곱이고 플러스 8이 되겠죠. 상수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해도 어차피 곱의 미분법은 똑같이 적용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2의 2의 x 제곱에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8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요거 이제 미분하고 미분이니까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dx 제곱분의 이제 d 제곱의 y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미분 시작하면 되죠. 다시 너 미분하면 그대로 있죠. 이 지수함수의 미분은 진짜 편한 게 자기 자신이 항상 튀어나오죠.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가 있고
뒤에 있는 건 이제 미분하니까 이게 1이잖아요. 1. 따라서 2의 x제곱이 되겠죠. 상수항은 물론 필요 없고요. 자, 이 경우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2의 2x제곱을 좀 뭐 뽑아내면은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변곡점을 간다 그랬죠. 변곡점이면은 당연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0이잖아요. 0. 즉 이거고, 자, 이 값이 이제 0이 될 때니까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에 x 플러스 2 이꼴 0이 될 때고, 그때 x좌표를 구하라 그랬죠.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 의도는 이거죠. 변곡점 알고 있냐? 이게 뭔지 알고 있냐? 그리고 너 미분할 줄 아냐? 이거에 대해서 곰의 미분법 알고 있니? 이걸 이제 간단하게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한 회사에서 무게 1kg인 설탕을 생산하고 있는데 봉지의 무게가 평균 1kg이고 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분포는 n으로 쓰시고요. 여기다 이제 평균을 쓰게 돼 있죠. 그게 1이고 단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가 이제 100g인데 이게 100g으로 할지, 그러니까 소수점에 대해서 그게 싫으면 우리가 이제 단위는 좀 일치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1kg, 1kg로 하지 마시고 여기를 1000으로 하면 되겠죠, 그냥.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0이니까 100제곱으로 표시해야 되죠. 여기 표시하셔야 되죠. 여기 분산이잖아요. 여긴 평균이고,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게가 950g 미만이 돼 버리면은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x가 이제 무게니까 이게 미만이 되는 거니까 950보다 작게 될 확률을 구하면 되죠. 자, 이제 확률을 구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곡선을 많이 그려드리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계산할 거니까 자, 요때 제가 뭐라 그랬죠? 요 차이가 이게 50이죠. 이렇게 바로 뭐라 그랬죠? z 곱하기 시그마라 그랬죠.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z 값은 넘어가면은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값은 이쪽 부분이죠. 우린 이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0.5에서 빼주시면 되죠. 따라서 뭐 간단하게 이제 이거 빼주시면 되니까 0.5 마이너스 p의 z 값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2분의 1 값을 이제 빼준 거죠. z가 2분의 1일 때니까. 그래 주면은 이게 0. 얼마가 나오죠? 0.3085 이렇게 나가니까, 따라서 해당하는 확률은 0.30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를 알고 있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 표준화를 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게 표준화 같은 거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떨어진 거리만큼.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작위로 선택된 5개의 이제 가방이 아니고 가중평균이죠. 무작위로 다 선택된 5개의 가중평균 무게가 950g보다 크면 더 공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뭐란 거죠? 이게 지금 급하게 쓰다가 이게 오타도 막 생기고 지금 이게 좀 그러는 겁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가중평균이라는 거죠. 가중평균. 가중이에요. 가중이 가방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걸 직접 막 치는데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가중평균에 대해서. 그럼 이게 이제 5개니까 n이 5잖아요. n이 5일 때. 자, 이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모집단에서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거에 따른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도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잖아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에서의 평균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의 분산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n 값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그러니까 5분의 100이 됩니다. 10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100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이제 2000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 정규분포 따르잖아. 이거고. 따라서 평균이 1000이었고 분산이지 2000이죠. 자,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럼 검사를 통과할 확률은 어떻게 되니? 이거였고, 아니 그럼 너가 95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거니까.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크게 중요하진 않죠. 따라서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식의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요때에 요거 계산한 식에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z는 계속 2분의 1을 쓰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쪽 부분 0.5 전체에다가 요때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이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확률이 좀 이거는 분산이 이거였고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표도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정보는 이거하고 이제 아주 유사한데 그림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은데 지금 이거 쓰는 게 이제 z 값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950이고 여기가 이제 x였다면 여기는 이제 x 봐야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할 때에 요 거리가 이제 50이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거리 5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z 곱하기 시그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에 2000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z 값이 얼마가 되죠? 이거 2000에 해당하는 거니까 20 루트가 될 거고요. 이게 20 루트에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가 되겠죠. 이거. 자, 여기서 z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쓰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쓰는 거죠. 요 z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여기를 z로 그냥 표현해 놨는데 그거 이용해서 요 z값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계산기 투둑 해서 이제 이것도 그냥 값이 나오거나 할 테니까 표를 따로 안 주잖아요. 이거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0.5까지 포함해서 이게 0.868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따라서 이게 0.868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나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때 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으면서 여기가 저값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봐라. 자, 이걸 한 거고요. 자,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으니까 이걸 굳이 이제 표시할 필요는 물론 없는데 여기가 반지름이 4니까 여기다 이제 한 4좀 이렇게 넣어주지. 이거를 아마 헷갈려서 안 넣어줬나요? 이런 경우고요. 자, 이때 지금 오일러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복소수에 대한 복소 평면이다 이거죠. 여기 이제 실수고 여기가 이제 허수니까 z세타가 이렇다라는 거고 뭐 점을 표시합시오 이건데 이거는 복소 평면 위에 표시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AA에서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z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복소수를 극형식화하는 거예요. 극형식화 하시면 되고 이때 이 z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자 a 부분 쪽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을 간단하게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해서 r 곱하기 2의 i 세타로 썼던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원리는 간단하게 이게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팩터 개념 들어가 있어서 극형식화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상학함수 잘 모르시면 상학함수의 정의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세요. 쓸데없이 상학함수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 제 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하고 상관없이 상학함수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Z세타가 여기서의 이제 Z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요거 자체가 이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거는 좀 보시고 기회 되면 시간 되면 다시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세타 곱하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이 뭐가 되죠? 이게 R이죠, R. 이거에다가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를 쓰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때에 해당하는 점을 표시하십시오. 자, 요건데 이거 어차피 그림은 좀 그려드려야 되겠군요. 요거 이제 그림이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Z라고 하는 점이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주고 여기가 R인 거예요. 요 각이 세타일 때 얘에 대한 좌표가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수, 여기가 IM이죠. 허수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좌표를 찍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실수 부분이고 이게 이제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뽑아낸 거고요.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니까 이것만 알면 문제될 게 없죠. 다 대입하면 되니까. 따라서 세타가 여기에서 2분의 파이일 때 그럼 Z의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시간 다시 제가 다 써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R 값이. 그리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죠. 따라서 2분의 파이가 1이 되니까 이제 i가 되겠죠. 자, 요거를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의 i이고 허수 부분이잖아요. 허수 부분의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z의 이제 파이잖아요. z의 파이 값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되고 파이는 사인 파이가 0이잖아요. 사인 파이가 0이고 코사인 파이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X좌표이죠. X좌표. 이건 실수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주면 되죠. 이건 이제 니은에 해당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거는 세타가 이제 2분의 3파이가 됐으니까 그럼 Z의 2분의 3파이는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니까 이게 이제 4분의 3파이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 2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디귿 때문에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이제 코사인이 이 코사인이 얼마죠? 그거를 좀 이게 알고 이제 계산하셔야 되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사인에 해당하는 값이 이게 이제 얼마죠? 사인이 이제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4분의 3파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파이니까 이걸 좀 넘어가서 여기 중간 부분 이렇게 되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이제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자, 이거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복소수에 대한 절대값도 똑같아요. 복소수에 대한 그 절대값도 뭐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 이제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 R값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2분의 세타잖아요.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세타라는 게 바로 R인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세타는 8이 되겠죠. 여기 아예 써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R이 되겠죠. 자, 이거를 해놓고 이제 이 세타에 대해 복소 평면에서 그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되죠? 이거 이제 표현을 8이면은 어떻게 돼요? 4, 일단 4죠. 4 곱하기 2에 8i가 되죠. 이거고 이걸로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4 곱하기 어떻게 되죠? 코사인의 8 플러스 i의 사인의 8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관건은 여기 이제 2번에 사실은 얘인데 이게 8인 거예요. 8. 자, 라디안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제 라디안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일명 호도법이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몇 분 안 되는 거니까 어, 한번 보세요. 제 그 영상으로 제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0이잖아요. 파이가 180이니까 1이면은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 파이분의 180, 즉 1라디안이 그냥 각도로 이걸 그 판단해 주면은 대략 한 57도 정도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8라디안은 어떻게 되죠? 1라디안이 이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되니까 이제 8 곱하기 57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요 값이 얼마죠? 대략 456도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거는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도는 버리셔야 되죠. 그리고 한 96도 정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즉 코사인의 96도, 사인 96도의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90도를 넘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다시 여기다가 이게 이제 90도가 정확히 여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벗어나서 요쯤 그려주면 정확히는 못 그릴 거예요. 요쯤 그려주시고 요게 바로 2번의 니은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저런 정도로 그려달라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 오일러의 공식인데 사실은 이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평면에 이걸 좌표를 찍을 때는 이렇게 이 복소수의 극형식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죠. 이거 딱 기본폼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함수의 기본을 물어본 거예요. 이 호대법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이제 알고 문제를 풀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제 계산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것만 알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렬이 나왔는데, 자, 행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아예 행렬 자체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행렬도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써놓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고유값이 뭐 1이다, 뭐 0.5다, 그때의 뭐 고유 벡터도 한번 찾아봐라.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까지 써가면서 막 특별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쓰고 싶지 않으면 x 값이 막 x 값도 이제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원래 이게 이제 고유 벡터라고 하는 그 관계식은 원래 있던 행렬에다가 이 고유값이죠. 이제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x라고 두면은 이게 이 고유 벡터에 해당하는 이제 값으로 뭐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거. 자, 이런 관계고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켈림틀의 정리 써주셔도 돼요. 원래 이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고유 벡터 값이죠. 이 x 값을 계산할 때도 또 이런 것도 써요. 여기 DT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건 디터미넌트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A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될 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고 요건 이제 단위 벡터,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에 해당하는 거고 원래 행렬 식의 관계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관계가 잘 보세요. 단위 행렬이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실수배가 되잖아요. 1, 0, 0, 1이고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다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저 행렬 A를 예를 들어 ABCD라고 뒀을 때에 이거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되죠? 1행 1열, 1행 1열이니까 x 마이너스 a 이건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 여기도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c
여기 이제 x가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예요. 따라서 AD-BC가 되죠. AD-BC가 되니까 그 뒷값은 x-d 마이너스의 bc가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상수항이 이제 AD잖아요. 이게 이제 AD-BC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원래 주어져 있던 이 행렬 A 있죠? 요 ABCD. 자, 이 행렬에 대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라고 하는 게 항상 0이 영행렬이 되는 거예요. 요게 뭐 그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예요. 여기에서 이 행렬 A 대신에 이제 X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고유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x가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이제 0. 여기서는 뭐 행렬이 아니라 이제 x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미의 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모양을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쓰나 이걸 만들어 놓고 쓰나 똑같겠죠. 즉 이 값이 여기서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값을 구해놨죠. 이렇게 자 이때 고유값이 1인 형태의 이 벡터, 고유 벡터를 찾아봐라. 자, 이거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행렬을 넣어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거는 남다였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0.2, 0.7 0.8, 0.3의 x가 될 거고요. 이 고유 벡터 고유값이 1이기 때문에 100이죠. 자, 이게 될 거고 얘와 같은 거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10, 01에서 후딱후딱 이거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경우라 이 관계식이 어차피 이쪽은 없어지기 때문에 요게 0.8x가 요게 계산해주면 0.7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갖게 해주는 x하고 y 값이니까 a하고 b에 대해서는 이게 7하고 8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런 경우고 이런 정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거기에다가 매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동하는 스위치 A와 B가 있는데 상태 A에 있으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0.8이라고 돼 있죠. 확률로 상태 B로 이동을 하고 상태 B에 있으면 0.7의 확률로 A로 이동한다. 이때 장기 확률이라는 건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이용해서 A 상태에 있을 스위치 A가 A 상태에 있을 장기 확률 그냥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요 행렬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마법 체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점화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2하고 0.7하고 0.8이 있고 0.3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항에 대한 이런 관계가 다음항이 되는 경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에 여기서 주목할 건 얘죠. 그러니까 AN에 대해서 이거를 곱이니까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라서 얘가 AN하고 곱하시고요. 요거 위에서 0.7이 이제 BN하고 곱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줬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원래 이제 AN, BN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7의 BN이 이게 이제 AN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0.8의 AN 플러스 0.3의 BN 값이 B의 N 플러스 1 되니까 이거 더해주면 되죠. 즉
뭐가 되죠? an 플러스 bn이 결국엔 an 플러스 1 플러스 b의 n 플러스 1 된다, 이런 내용이고, 최초의 값이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0.5가 있고 0.7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그냥 뭐가 나오죠? 이게 1.5가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뭐 찾아 놓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그 AN, BN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결국엔 합은 1이지만 합은 같지만, 합에 대해서는 같지만은 AN, BN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관계 같은 경우는 같기 때문에 이게 같잖아요, 확률이 같아서, 요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거 여기다가 이제 또 이게 계속 곱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고 곱해 나가고 곱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의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쪽이 한쪽이 이 값을 확률이니까 A 상태를 내가 P라고 하면, 이걸 P라고 하면은 이쪽의 BN에 대해서는 1-P가 되겠죠. 확률은 1이잖아요. 합이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을 이제 같다고 보고 이제 해결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다음 항은 전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주면은, 이걸 이제 한 번 더 곱해가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곱에 이거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가니까 이게 점화관계. 네가 바로,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계속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 갔을 때에 이제 장기 확률이 얼마냐, 그거를 뭐 d분의 c 값으로 표현해 봐라. 자, 이런 경우고요. 뭐 할 거 없죠. 이거 1.5분의 이거 0.7이잖아요. 결국에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1.5분의 얼마죠? 0.7 이 값이니까 결국 뭐죠? 이거 15분의 7이 나오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문제 푸는 건 되게 빠릅니다. 이거. 오히려 확실하게 이제 이런 관계들을 좀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좀 해드리는 거고. 보세요, 이거 결국 계속 가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한쪽의 확률이 P가 되면, 확률이 합은 1이잖아요. 확률을 얘기하는, 이거는 요 행렬에 대한 이건 값이고, 이걸 확률에 대한 걸로 따졌다면은 당연히 확률은 얼마죠? 확률의 합은 1이 나와야죠. 따라서 한쪽이 P면 한쪽은 1-P가 되는 거고, 둘을 더했을 때 1이 나왔듯이 둘이 더해지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계속 해봐 가도 마찬가지죠. 이 값은 항상 1.5분의 0.7이 되는 겁니다. 둘을 더했을 때 합이 항상 1.5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관계라 값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막 뭐 제곱이다 뭐다 해서 쭉 들어가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수열을 좀 더 아시면은 이 부분은 일반항을 쉽게 세워서 n을 아예 무한대로 보내버려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값도 있고. 근데 결국 이거죠, 이거.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고요. 다음에, 자, 이 지진의 강도는 리터의 규모로, 이건 이제 늘상 이제 봐왔던 걸로 생각되어지는데요. 8일 때가 가장 심각하고, 연간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평균 지진 횟수를 n으로 하고, 최소 규모를 m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의 방정식이 성립한다.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에서는 연간 100회 지진이 발생하며 최소 규모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A 값을 구해 보십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연간 100회라고 했잖아요. 다 문제에서는 이제 값을 주겠죠. 100이 되고요. 그리고 최소 규모인 m은 3이 되잖아요.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따라서 10은 생략해도 되는데, 이게 아마 자연로구 때문에 그러겠죠. 이 값이 일단은 그냥 쓸게요. 이거 계산도 이렇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2가 되니까, 따라서 a는 이제 5가 계산되겠죠. 이렇게.
자, 이 지역에 발생하는 그 방정식 n 값이 주어져 있는데 예로도 쓸 수 있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n 값을 표현한 거죠. 그럼 b의 값이 뭐냐? 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두시던가 아니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갖다고 두시던가 뭐 어떻게 풀어도 이제 상관은 없겠죠. 일단 이거 n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놓을게요. 이게 얼마죠? 10의 m제곱분의 이제 b가 될 거고요. 저 같으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오히려 좀 할 거 하고 싶은데. 그쵸? 제가 이제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구한 게 이거고 n을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누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게 로그 10의 b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죠? m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이제 a 마이너스 이제 m이 될 거고요.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죠? 10의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a가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5라고 이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5니까 이게 이제 10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아예 이 식을 바꾸세요 그냥. n이라고 하는 값이 뭐죠 이게? 10의 a-m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10의 m제곱이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10의 5제곱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넣으면 더 간단한 거 아닙니까? n을 이걸로 쓸게. 자, n을 이렇게 썼어. 따라서 이걸 뭘 계산을 이렇게 합니까? 그냥 b가 10의 5제곱이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죠. 항상 로그보다는 지수가 더 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찾으셔서 아무튼 뭐 계산은 제가 두 가지로 다 보여드렸고요. 계산을 최대한 여긴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하고 가장 심각한 지진의 그 강도 규모죠. 그 진도가 7.2다. 여기서 이제 규모 이것도 이제 제가 진도 규모 이렇게 썼는데 진도라고도 하고 이제 규모죠 규모. 자, 이거고요. 이 최소 규모가 7.2인 1년 동안의 평균 지진 수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진의 횟수 n 값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m이고, 그렇죠? m이고, 지진 횟수 5는 나와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이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횟수는 로그 10에 대해서 n이라고 했고, 너는 5라고 했고, m이 지금 7.2죠. 이거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2.2가 되고,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값은 10에 마이너스 2.2제곱이 되죠. 즉, 이 1년 동안 최소 규모 7.2가 되는 경우에 그 지진의 횟수는 이게 이제 거의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 계산기 두드리세요. 0.00 630 뭐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정도 나가겠죠. 따라서 0.00631 이게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이게 나오는 거고요. 자, 특정 연도의 규모가 7.2인 지진의 수는 이게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카이 분포 봤죠? 여기서 이제 이 포화성 분포를 보는 겁니다. 한 해의 지진수는 다른 연도의 지진수와 무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y를 진도 7.2인 지진과 적어도 이상인 지진 사이의 연수라고 할 때 이 경우죠. 연수, 그러니까 100년이겠죠? 100년 이후 100년 이후에 일어날 확률. 자,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 카이 분포잖아요. 카이 분포 아니 그러니까 카이래. 포화성 분포는 보통 포화성 여기 이제 P0라고 이제 많이 쓰죠. P0가 아니라 이제 여기 5를 써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적어 나가는 게 이게 남다잖아요. 남다를 따른다 요거고 이 남다라고 하는 값이 뭐죠? 요거 일어날 확률에다가 횟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써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 값이 이거였으니까 이 위에는 얘잖아요. 얘 규모가 7.2니까 따라서 요거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0631
0.632를 곱해서 써주시면은 이게 0.631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포화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의미 자체가 뭐죠 이게? 포화성 분포를 줄여 쓰는 거는 요거는 이 단위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단위 시간 안에 단위 시간 아니죠. 이게 보통 이제 기본을 주거든요, 원래. 특정 사건이 몇 번이죠? n번이라고 할게요. n번이라고 할게요. 이 몇 번, n번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할 확률. 그래서 보통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단위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 있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그 앞쪽에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밟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시행 횟수도 계산했고, 자, 포화성분포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때 너가 될 확률은 뭐냐라고 하면은 100년 이후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럼 100년 때는 100년이죠, 100년. 100년 안에서는 뭐죠? 안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고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 포화송은 카이에서 제가 잠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유도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값은 요 식이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자연상수 2가 들어가죠. 자, 요때 요게 남다가 들어가죠. 요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R 팩토리얼이고요. 그것분의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이게 그거의 남다의 R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거 x가 0이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r번일 때인데 이렇게 이건데 지금 이제 파워성 분포고요. x가 0일 때잖아요. 0일 때를 계산하면 돼요. 따라서 얼마가 되죠? 2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죠. 자, 요거고요. 요게 2에 자, 이 값이고 이 값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요걸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남다 값이고 지금 요거에다가 요거 남다의 0제곱이 되고 요 r이 0이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요. 요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0.631제곱이 될 거고요. 요 값이 대략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0.5320 들어가니까 이게 0.532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써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포환송 이 분포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인지를 가볍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항 분포에서 출발하는 거죠. 시행 횟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는 이런 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색깔을 달려드릴게요. 자,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시행 횟수와 P값을 집어넣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요 남다는 여기 이제 NP라고 써드렸죠, 제가. NP가 원래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이 남다 값은 이게 NP가 되고 따라서 그 확률이 이게 이제 n분의 남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r회 일어날 그 확률은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죠. 자, 이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것도 각각 독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것 분의 이제 n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가 이제 p의 r 제곱이고 1-p의 n-r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자, 이건데 자,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남다 곱하기 이게 r 팩토리얼 분의 남다의 r 제곱이 됩니다. 이제 요거거든요. 자, 이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 있죠. 요걸로 이제
여기 이제 R 팩토리얼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팩토리얼이고 이렇게 자 R 팩토리얼이고 여기에 이제 이 p 값을 얘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대입시켜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고 이거 대부분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왜 이걸 굳이 여기다가 제가 써드리냐면은 이거에 이제 이거 보고 한번 정리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거라 따로 시간도 없고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보시면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값이고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 n제곱 있죠? n의 r제곱 요걸 앞으로 빼봐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요 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이제 식이 있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요건 이쪽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빼버리시고 요 위에 있는 얘가 이 n-r 팩토리얼이라는 거 있죠?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걸 다시 써주면 요 계산하면은 요걸 다시 이제 이 계산한 거예요. 계산 곱하기 n-r 플러스 1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고 자 n의 r제곱은 이쪽으로 뺀 겁니다. 극한 계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여기는 r 팩토리얼을 써주시고 이거 남다의 r제곱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에다가 죄송합니다. 요거 부분을 이제 풀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1-n분의 자 남다의 r제곱 분의 1-n분의 남다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를 해 두시고 이제 뭐가 들어가죠? 극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n을 무한대로 보내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무한히 보내보는 겁니다. 여기서 무한히 보냈을 때 이 값이 얼마죠? 여기 1 나오죠? 차수가 똑같으니까 됐죠? 자 이때 요 부분이 그러니까 n분의 r이 안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것도 이제 1로 가겠죠? 자 이 경우고 요 부분이 자연상수 2에 대한 그 극한값이잖아요. 그 극한값에 해당하는 거라서 요 부분에서 이게 2의 마이너스 남다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합쳐 놓은 거예요. 합쳐 놓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값과 여기 나온 이 값을 합쳐 놨더니 이제 얘가 나오겠죠. 요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x가 0일 때니까 지금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쓴 겁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계산기만 두드리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런 정도를 아니 이 넓은 곳을 놔두고 제가 왜 여기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 계산기 두드리시면 나오죠. 이제 카이 제곱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돌려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러분 보시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더 보시고 이게 이거구나 요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거 하고요. 13번은 요걸 보니까 영사 45도인데 이게 베어링이죠. 자 보시면 오후 1시에 배는 항구 쪽에서 동쪽으로 1km를 갔다가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구는 원점이고 오후 1시에 배의 위치 벡터가 1,4다. 자, 이 배는 시간당 0.2와 마이너스 0.5 의 속도를 갖는다. 이게 이제 지금 동쪽과 북쪽으로의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t 시간 후에 위치 벡터는 뭐가 되냐라고 다 줬으니까 그냥 표현만 하면 되죠. 현재 위치가 나와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간당 움직이는 요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45도잖아요. 45도 이 45도라고 하는 게 뭔지를 도대체 아시면 되겠죠. t 시간 후에 배의 방향이 정확하게 여기가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지금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45도란 얘기예요. 아니 45도에 위치 있는 직선을 보시면 이게 뭐죠? y = x죠. y = x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따라서 1 플러스 1.2t가 4 플러스 마이너스 0.6t와 같게 되는 형태가 되고 자 요거 1.8t가 되고요. 여기 3이 되겠죠. 따라서 t가 이게
1.8분의 3이니까 18분의 30이잖아요. 6, 3, 18이고 6, 5, 30이 되죠. 어떻게 되죠 이거? 1.666 계속 나갈 거고요. 따라서 1.67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67 정도인데 지금 이거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이게 시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아, 이건 시간을 구하는 거네요, 시간. 그럼 여기까지는 안 와도 되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자체가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시간당 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 되죠. 1 플러스 3분의 2시간이잖아요. 자, 3분의 2시간이니까 60으로 바꿔주면은 40이죠, 40. 따라서 식은 어떻게 되죠? 1시간 40분이죠. 오히려 이제 분수 이게 소수로 바꾸는 게 여기선 안 좋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식들이라서 이거 제한 시간이 작고 문제 수는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이게 빨리빨리만 풀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속 있게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저 이것도 전개하십시오. 이거 2차식 전개니까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플러스 아마 이걸 이용해서 적분을 해가십시오. 그런 것 같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u 대신에 이제 이걸 집어넣은 건데 이 값을 구해봐라. 아니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저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 적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고 플러스 2의 dx 이거 계산하는 거구나. 자 이거면서 적분을 물어본 거겠죠. 당연히. 자 요 값은 이게 이제 제곱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거라서 몫의 미분법이죠. 따라서 이거 써주시면 되고 이거 미분하면 이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요건 2는 따로 빼서 ln이겠죠. 절대값의 x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부정적분입니다. 적분상수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함수 요거를 이제 함수로 봤죠. 자 요걸 y라고 했을 때 x에 대해서 2파이만큼 회전했죠. 그럼 회전체를 얻을 수 있다. 자, 이 회전체의 부피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그걸 표현해 봐라. 이거고. 이제 x축 회전이잖아요. 따라서 파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이고 y의 제곱 반지름이에요, 이게. 반지름 이런 거잖아요.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죠? 원기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기둥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원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부피 어떻게 계산하죠?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죠. 이걸 이제 높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원래 이제 부피라고 하는 게 이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요. 이거잖아요. 지금 높이가 이거예요. 높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게 파이 r 제곱해서 y가 바로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y 제곱을 x로 표현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미리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이 인테그랄 y 제곱이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우리 계산했잖아요, 요거.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1 이거 제곱에 dx가 됐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린 이미 계산했잖아요, 여기.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는 원래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에 ln에 이거고 그리고 플러스 x 자 이거에서 0에서 2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문제 간단하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뭐 2 들어가고 이거 이제 0 집어넣어서 또 2분의 1이고 빼고 여기 2 들어가고 다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떨어져 나가면은 4에 ln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2가 여기 0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2에 ln의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 로그 2가 되는 거니까 요 형태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4분의 파이로. 그럼 4분의 파이 뽑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9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되죠? 이게 8ln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형태만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요건데 요거 안 맞춰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냥 순서 있게 쭉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즉, 적분할 줄 아냐? 회전체의 의미를 아냐? 지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문제 15번도 이거는 포화성이겠군요. 당연히 이 단위 시간을 줬잖아요. 지금 보면은 죄송합니다. 한 마을의 교차로에서 오전 10시, 오전 9시와 오전 10시, 그러니까 1시간이죠. 1분 동안 도착하는 자동차의 수를 분당 평균 5.4대의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분에 몇 대라고요? 5.4대잖아요. 따라서 60분으로 계산해 줘야 되죠. 1시간이니까. 딱 기간이 1시간이잖아요, 이게.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이게 60이 되고 이게 이제 324가 되겠죠. 즉 여기에 해당 남다가 이제 324가 되는 이런 경우를 따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때 마을 근처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고 이 도로의 교차로에 도착하는 차량에 이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 놓고 나서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줄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교차로에 도착하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특정 날짜에 오전 9시에서 10시, 그러니까 1시간이죠. 교차로에 도착하는 자동차 수 X의 수를 기록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대요. 자, H0는 교차로에 도착하는 평균 차량의 수는 변하지 않았다 이거고, H1은 감소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별량 X값이죠. 3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면 300대보다 작게 되면은 그럼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대요. 자, 규모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럼 X의 분포는 뭐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니까 규모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포화분포 다른데며,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분포는 포화성 분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1종 오류의 확률은 뭐냐? 이게 첫 번째 타입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일종 오류의 확률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참이잖아요. 이거. 규모가설이 참이지만 어떻게 한다? 거짓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참인데 이거 거짓으로 판단할 오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참인데 거짓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이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이게 대립가설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그 값이니까 이게 될 확률이구나. 자, 이걸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그 x 값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죠? 0.0 이게 9468 뭐 이런 거 나가나요? 따라서 0.0947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종 오류의 확률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 반대가 되는 내용이고 규모가설이 거짓이지만 참으로 판단할 오류가 되는 거죠. 이때는 평균 4.5가 되니까 이거 남다가 바뀌겠죠. 분당이니까 따라 너는 4.5에다가 이제 60을 곱했을 때에 270이 되니까 얘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이게 남다가 270이 되는 이 포화성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 오리일 그러니까 대립 가설이 지금 오리일 확률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클 때잖아요. 여기 대립 가설 이거였으니까 300보다 크게 되는 경우고 우리 이거 확률 계산했잖아요, 지금. 따라서
요거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이제 324가 될 때니까. 자, 이때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남다가 270인 상태에서 요걸 찾는 거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값이 다른 겁니다, 이거. 이거에서 이제 빼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계산해주면 이게 아마 0.0334 이렇게 나갈 거예요. 따라서 0.0334가 되겠죠. 자, 이러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류를 알고 있냐? 포화송이라고 하는 그 분포로 이런 규모가설이나 대립가설에 대해서 너 알고 있냐? 분포가 뭐냐? 남다 계산할 수 있냐?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나오는 이제 1종 오류 확률이나 2종 오류 확률이 뭔지 아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라서 요 내용들은 딱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 두시고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조금 헷갈리거나 잘 안 되시면은 원서에 나왔던 거, 평상시에 수업했던 내용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산기 쓰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 연습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계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입력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남다 입력하시고 그때 확률 변수 x가 될 때에 또는 이거 300이 될 때에 나오는 이제 확률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6번은요.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 체감온도 지수를 단위는 이게 얘가 이제 단위가 이제 온도로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체감온도,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에 느끼는 체감 온도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더라. 이제 이런 거죠. 프리다가 지금 언덕 꼭대기에서 도착했을 때 체감 온도 지수와 바람의 속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마찬가지 이거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죠. 미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V에 관해서 이 W를 미분하십시오. 이건 필요 없고요. 이거 내려오잖아요. 마이너스 7.405에다가 곱하기 0.16 곱하기 V에 이거 한번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0.16 마이너스 1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제가 표현만 여기다 그냥 써 놓을게요. 자, 그거고요. 이거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는 뭐 특별한 얘기도 별로 없고요. 자, 이거고요. 변화율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속도 V가 있죠? 이게 V이고 속도에 변화율을 줬죠. 그럼 이거 dt분이 dv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줘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dv에 대해서 뭔가를 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얘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dt분이 dw니까 그러면은 너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dv분의 자 이거에서 dt분의 dv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거 계산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7.045 곱하기 0.16 곱하기 v에 이건 얼마죠? 마이너스 0.84가 되겠죠? 근데 v는 더군다나 얼마라고 그랬죠?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10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10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여기가 이거고 그리고 dt분의 dv가 이제 5잖아요. 이거 곱하기 5가 되겠죠. 요거는 뭐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어차피 v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안 한다고 쳐도 이건 숫자로 쫙 나열돼 있잖아요. 이 계산기 이제 1에서 이제 계산기까지 이게 빨리빨리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따라서 반올림할 게 없으니까 856.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되게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에 소개하는 거고 여기서는 자,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너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니? 이런 정도 물어보는 것밖에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자, 17번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체감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건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 AI의 타임전 1에 나와 있는 이 페이퍼 1 쪽은 이게 이제 그 AA하고 다르게 계산기까지 쓸 수도 있으면서 문제를 조금 늘려놨으나 이게 의외로 문제가 많이 쉬워서
뭐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사실. 지금 보면은 극대점과 극소점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이 함수 ft가 있으니까 그래프 내용 몰라도 돼요. 어차피 계산기 누르면 나올 테니까. 지금 보면은 우선 딱 보면은 이거잖아요. 0 집어넣어주면 6.5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극점이잖아요, 이거. 아니, 그럼 f'의 제로, 이게 얼마? 0이죠. 이게 하나 나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거 f에다가 5.1을 넣어주면 이건 뭐죠? 자, 제로를 넣어주면 얼마죠? 6.5가 나온다는 거고, 자, 5.1을 넣어주면 0.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소점이잖아요, 이거. 그럼 이 점에서의 f'의 5.2는 0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냥 연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수 모양이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즉 ft가 p 2의 q 코사인의 rt 제곱이잖아요. 여기를 좀 더 깔끔하게, 이게 코사인의 rt 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서 나머지는 뭐죠? 이거 미분할 줄 아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값 대입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f'의 t 값이 주어지고, f'의 t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지수함수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왜죠? 자기 자신이 항상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미분해서 내려가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코사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 q의 사인의 rt가 될 거고요. 자, 요 사인에 대해서도 한번 더 미분해 줘야 되죠. 이게 다 이제 합성함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용하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을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입만 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거 대입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제 표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하고 이러는 거는 이거 계산기라서 그냥 쭉 쓰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값들, 우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값들이 있죠.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니까 이거 이제 0 들어가면 t에다가 0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되죠? 이게 이 값이 이제 q가 되죠. p2의 q제곱. 필요하면 요거 이제 쓰셔야 돼요. 요것도 필요하면. 그래서 요거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 이제 5.2를 넣어서도 이제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2라고 하는 값은 이게 얼마죠? p2의 q제곱의 코사인의 0.5.2r이 되겠죠. 이쪽은 0이었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미분하게 되는 요식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식은 아주 유사하게 나오죠 지금. 자, 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있고, 자, 아래식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요거죠, 요거 f 프라임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 0이 되니까 다시 0은 이렇게 되겠죠? 0이잖아요. 0 되죠? 0이라고 하는 값이고, 자, t 값이 0이니까 요거 0이면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군요. 여기 이제 1이니까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은 p의 2의 사인 0도 이게 t가 지금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이 들어가면 사인 0은 0이니까 이거 그냥 몽땅 0이 돼 버리네요, 그냥. 그런가요? 뭐 하나가 여기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사인 0 0이 들어가는 식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수가 이건 지금 0이니까 지금 여기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0은 0이잖아요. 이거 0 들어가면 이거 다 0이라서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가 들어가네요. 요거 즉 0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그러니까 5.2를 넣었을 때니까, 그럼 p2의
q 곱하기 q 제곱에 일부러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냥 5.2의 r이 되죠. 지금 여기 하나 계산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우린 더 해야 되죠, 지금.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q 곱하기 사인의 5.2 r 곱하기 r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코사인은 0이 나올 리가 없고, 자, 그럼 0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사인의 이 값이 지금 0이 나와야 되죠. 이게 그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사인의 5.2의 r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됐죠? 그거 외에는 이제 0이 될 값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 요 값이고, 그러면은 사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이제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5.2 r 값이 이게 이제 파이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r 값이 나오잖아요. 이거에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게 미세한 값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지금 점검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r은 이제 5.2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으셔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이제 파이가 되는 모양이니까 코사인의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r 값은 일단 찾았고요. 여기 이제 0.2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여기에서 요 값이 파이고 지금 요게 파이기 때문에, 따라서 0.2를 p2에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따라서 반대로 넘겨서 우리가 또 이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요 모양이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요거 하나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거 써먹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그 p 값이고 이 값이니까 p 값을 갖다하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여기 요것만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거가 p를 갖다고 두고 풀어도 되고요. 요렇게 조금 푸시면 되겠군요. 자, 요 값 하나하고 요거 지금 이게 두 식에 대한 비교인데 지금 제가 요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 식하고 요 식이잖아요. 요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값을 뭐 넘겨서 그럼 6.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 이 값이고, 이게 p 값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넘어가면은 0.2 곱하기 2의 q제곱이 되니까 이거 넘기면 되잖아요. 따라서 2의 2q 제곱이 반대로 넘겨주면 되니까 이게 이제 0.2분의 6.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니까 이거 뭐 이제 2제곱으로 또 계산해서 놓여 있는 식이고, 따라서 요거 이용해서 요게 얼마예요? 요게 이제 2분의 65가 되니까 이것도 또 뭐 32.5가 되겠죠? 자, 이게 2q 제곱이 이게 되는 q 값은 찾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싹 다 나올 수 있겠죠. q를 찾고 q를 찾은 다음에 p를 찾으시고 r은 찾아져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r 값도 이것도 굳이 이거를 이제 5.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수로 바꾸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요 값은 뭐 이게 아마 0. 계산기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건. 자, 이렇게 나갈 테니까 이게 0.604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드리면은 관계식 잡아서 그냥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자, p 값이라고 하는 게, 자, 요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거 계산해 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죠? 이게 아마 1.
140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따라서 1.14가 될 거고요. 자, 여기 Q 값을 먼저 찾는 거예요, 원래. 요거 Q 값을 먼저 찾아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 Q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오죠, 이게? 이게 아마 1.40 뭐 이렇게 나갈 테니까 아마 이게 1.74가 될 거고요. 그리고 R 값은 여기 있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값은 0.604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데 사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뭐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요거 두고 연립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R 값이, 그러니까 T 값이 이 5.2일 때를 대입하셔서 결국엔 얘가 0일 때니까 그걸 이용해서 R 값 계산하시고, 그 R 값을 이용한 그 관계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관계를 얻으시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P도 구하고, P가 아니고 이제 Q를 먼저 구해야 되죠. Q를 먼저 구하시고 다시 대입해서 Q를 구하시고 이러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산기예요, 계산기. 다 계산기고,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거 대입만 해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이거를 다 조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냐는 능력 하나하고, 그리고 미분이에요, 미분이고, 이 극대하고 극소에 대해서 이해하냐, 이거 알고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게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분, 이게 AI를 선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넘어가죠. 미적하지요. 근데 이게 오히려 AI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얼마 안 남은 시험에 맛보기로 제가 이제 AI 쪽도 좀 드렸는데 열심히 정리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걸 들음으로 해서 정리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